자,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책 90쪽입니다. 90쪽에 19번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가기 전에 보도록 하시죠. 7번 보시면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제 법에서 3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환지로 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또 조합은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명들이 있겠죠.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각각 파들이 서로 조합을 운영해 보겠다고 나서게 되겠죠. 7명 이상이 나서야 됩니다. 7명 이상이 나서서 어느 한쪽에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조합은 민법의 법인이죠. 자인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된다. 그래서 설립인가 등기 성립을 이제 한 단어로 붙여주시고, 인가받은 것만 갖고는 인격을 갖출 수가 없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조합은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지만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 환지니까 환지가 강제 환지죠. 반대한 사람도 싹 바꾸게 되는 겁니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찬성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에 강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강제 가입이 되니까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된 거죠. 따라서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수용할 게 없죠. 수용이 내 걸 빼세요, 남의 걸 빼세요. 남의 걸 뺏는 거죠. 남의 걸 뺏는 건데,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을 할 게 없습니다. 수용을 할 게 없으니까 수용 방식도 안 되고, 혼용 방식도 환지와 수용을 섞어서 하는 건데 혼용 방식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조합은 강제 가입이다. 토지 소유자면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틀로 이어지는데, 이 내용 따로 있고 또 이 내용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조합을 보시죠. 우선 조합 가기 전에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그것도 역시 익숙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권력을 보자고요. 권력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죠. 5천만 국민이 있고, 5천만 국민의 약속 헌법이 있고, 또 그 헌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 행정부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 300명 국회의원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렇듯이 역시 조합도 조합원이 주인이죠. 조합원이 주인인데, 조합원 전체의 약속, 뭘 정해놨고요? 정관을 정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관에 정해져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조합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번 다 총회를 열어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 대표들이 뭐가 되고요? 대의원이 되죠. 조합원들의 뜻을 대표해서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총회나 대의원에서 결정된 것, 또 이제 정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부서로 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결 파트이죠. 의결이고, 임원은 집행입니다. 의결과 집행은 구분해야죠. 여기는 구분되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섞이면 안 됩니다. 그걸 섞어서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선동여왕이고, 그게 미실이고, 수양대군, 연산군인 거죠. 의결과 집행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만 결정하고, 곧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5가지는 이건 몇 명 대표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대의원들이 운영하게 되겠죠. 결정하게 됩니다. 임원들이 집행을 하고,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있습니다. 이 기본 틀을 갖추시면서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요.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인 경우에 하나여 설립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전부 한지 방식인 경우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 교환하려면 땅 주인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 4번.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때 성립된다. X요.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5번.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죠. 틀린 게 4번입니다. 그러니까 2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토지 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큰 땅 가진 사람들이 땅 거릴 수 있는 게 면적. 그러니까 큰 땅도 한 표, 작은 땅도 한 표. 작은 땅 가진 사람들이 땅 거릴 수 있는 게 총수 요건이죠. 자, 그러면 보시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20번 문제의 경우에는 뭐 표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총계가 있죠. 14명, 16필지, 3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고 그 다음에 16필지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 요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면적이 지금 3만 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2만 제곱미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총수 2분의 1 이상이니까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만 제곱미터를 확보해야죠. 근데 최소한 토지 소유자의 수는입니다. 찌그만 땅을 받아서 또한 100%다 동의받으면 개원할 수도 있겠지만 100% 동의는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큰 땅부터 보자고요. 2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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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제곱미터 4명이면 되는 거죠. 땅바닥 보고 도장 찍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4명이 도장을 찍으면 2만 제곱미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명으로는 안 되는 거죠. 총수 2분의 1 이상도 필요하니까 7명도 갖춰야 됩니다. 4명 이상, 7명 이상 양쪽 다 갖추려니까 얼마는 돼야 되고요. 7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 평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원 전체의 약속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에 어떤 사항이 다 쓰여지는지는 다 그것까지는 외울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등 가액 평가 중요해요. 내 땅값이 얼마가 될지 중요한 문제겠죠. 모른다 치고요. 동그라미 1번 놔두고 가시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 맞습니다. 3번. 조합이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맞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4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자인이 아니죠. 당연히 법인입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 법인격을 취득한다. X예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죠. 5번이 틀렸고 설립인가 등기 성립 그냥 한 흐름으로 붙여두시자고요. 등기해야 성립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맞는 사항이 되겠죠. 어지간한 것 포함된다. 답은 5번입니다. 22번 문제요.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만이 X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적인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한다.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2번이 맞고요. 다음엔 3번.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요. 추진위원회 없습니다. 7명 이상이 나서서 그중에 어느 한파에서 한쪽에서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개발법에는 없고요. 도시정비법에는 있지만 개발법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원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가운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X요. 강제가입이라고요. 강제가입입니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고 5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 아닙니다. 둘 수 있다. 숫자도 들르고요. 해설 동그라미 5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새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 안에 살고 계신다고요. 농사 짓고 살고 계시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대의원회 없어도 총회에서 뭔가 결정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요.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X요. 또는이 아니라 와이죠. 와. 옛날 이정현 씨라고요. 가수 있었고요. 손가락 마이크 와 있었습니다. 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큰 땅 가진 사람들의 동의, 작은 땅 가진 사람의 동의, 뜻을 골고루 반영하자고요. 양쪽 다 갖춰야 되는 거죠. 또는 X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에 그러니까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X 틀렸죠. 없다 틀렸죠. 철회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관청에 서류 들어가기 전에 도장 찍어줬다가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내 거 빼 할 수 있는데 B가 그러니까 C한테 팔았습니다. C가 B 소유자 대신에 C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없다 틀렸고요. 3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X요. 지금 주식회사가 아니죠. 주식회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진 사람이 한 표, 10만 원 주식이 한 표를 행사할 때 100만 원이면 10표를 행사하죠. 그리고 전체 이익 중에 10만 원 가진 사람이 1을 가져가면 100만 원 주식을 가진 사람은 10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합이잖아요. 조합이니까 똑같이 한 표입니다.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 되는 겁니다.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 뭐 아시는 분들 또 뭐 축구 뭐 조금만 어디 뉴스 몇 번만 들어도 그러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풋볼 클럽 뭐 유명하잖아요. FC 바르셀로나 거기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요트 5척 가지고 있는 큰 사람 뭐 몇백만 유로를 냈어도 그 사람도 한 표. 5살짜리 1유로 낸 얘도 한 표인 거죠. 그 수익은 이제 그 낸 돈 출자한 돈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표는 의결권은 똑같이 한 표입니다. 물론 이제 FC 바르셀로나 수익금은 또 이제 그 유소년 어린 아이들 축구하는 데로 또 많이 쓰이고 또 유니세프 그런 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죠. 뭐 물론 이익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조합으로 오면은 서울우유가 이제 조합이죠. 똑같이 한 표입니다. 조합이니까 한 표고요. 뭐 한 몇 년 전에 그 사회적 기업 또 아니면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 전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X 틀렸습니다. 개발계획이 뭐예요? 칠판 이쪽 보시면 개발계획이 가장 핵심이 개발구역이잖아요. 이걸 변경하면 이만큼이 빠지게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땅 주인은 이제 환지에서 제껴지는 거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거를 대표 몇 명에게 맡길 수는 없죠.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그 설명드리고요. 동그라미 5번.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요.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거죠. 임원은 집행부니까 조합원 중에서 뽑고 조합원은 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 거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짝 한 벌 넘어서게 된 거죠. 소유자, 조합원,
그 가운데 임원을 뽑는다. 5번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과 관련해서 아래 해설을 보시죠. 해설에 동그라미 4번 아래 표가 있습니다.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에서요.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1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선 개발조합에서 보면 위치 결정 중요한 거죠. 개발계획 변경, 그다음에 실시계획. 여기 설계도는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신도시 신장로 내고 아파트 짓고 하겠죠. 그거는 총회까지 안 가도 괜찮고. 근데 환지계획 누가 어디 받냐 중요한 거죠. 그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정관의 변경. 조합은 전체 약속이 정관이고 전체 약속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전체 약속이니까 전체 약속 변경은 전체가 의결,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조합 임원, 선임과 해임, 조합장 누구로 할 건지 중요하죠. 총회에서 해야 되고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해산,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 이제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비구역 위치 결정은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든지 시설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대원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 지금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이 다른 거 아시겠죠? 첫 번째 계획, 개발법의 개발계획 위치결정, 정비법의 정비계획 위치결정, 정비법의 정비계획은 빠져 있고요. 두 번째 계획, 개발법에서 설계도, 실시계획 빠져 있고요. 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가 총회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평짜리 몇 채를 지을 거냐고요. 큰 평수를 짓게 되면은 집 채수가 작고 그래서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작은 평수를 많이 지으면 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하고 누가 어디 받냐. 환권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총회에서 결정하고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이쪽 저쪽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요. 23번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틀려 있고 맞는 것은 5번이죠. 24번 문제요.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인가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신청해야 된다. 칠판 보시죠. 칠판에 개발계획 항목 중에 30개 항목 중에 4가지는 알아두시자고요. 그 중에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시행자인 조합도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4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X요. 수용할 게 없죠. 다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는데 수용할 게 없습니다.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구분되는 거고요. 4번이 틀렸죠. 5번 도시개발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합원들 돈 내라고요. 조합 운영비 필요하죠. 뭐 조합 사무실, 전기값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 자, 여기까지 조합을 보셨고 다음에 이제 3장 실시계획 인가를 같이 이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내고 그러니까 땅 반듯반듯하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위치 결정,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했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설계도 써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군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010
2015년 통계가 뭐 바로바로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2013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00여 개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지와 수용, 혼용 다 합쳐서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300개 사업에 설계도가 다 똑같을까요?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다 똑같이 만들어요? 아니죠. 사업마다 설계도는 다 다르죠. 그래서 설계도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뭐 법에서 많이 해놓을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규정할 게 없죠.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던 그게 있었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항목입니다. 뭐 그리고 이러저러한 뭐 신장로 등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되겠죠. 자, 이 사항들이 초점이고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문제요. 95쪽에 3장 실시계획 인가의 1번 도시개발 사업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내려갈 게 아니죠.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해설을 보시죠. 해설 동그라미 1번 대부분 구속적 행정계획은 공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만 개발법 실시계획 인가할 때에는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다. 수용방식에 의한 신도시 개발의 경우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다.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용을 시작하는 거죠. 수용은 법대로 가면은 소송이나 이런 거 걸리기 전에는 1년 2개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실시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2주로 3년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다 수용을 해서 사람들 다 내보냈죠.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주민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죠. 그리고 시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인가하려면 그 자기 아랫사람 의견을 들으면 되고 시도지사가 인가하려면 자기 아랫사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을 듣는 거고요.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 등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 맞습니다. 좀 약간 복잡한 얘기겠습니다만 보시죠. 설계도에 신장로 포함되죠. 지구단위계획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용용용 입지 기 개정은 원래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사업을 할 곳입니다. 사업을 할 곳인데 국토계획법에서 욕심을 부려서 도시군관리계획상이니까 안 돼. 이건 내 거. 꼭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절차를 또 다 진행해서 한 건 한 건 다 결정을 할 거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급청 의견 들어서 국시도가 확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칠 필요 없다. 그 절차 거칠 필요 없이 결정된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맞고요. 3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부족한 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X 별별 단지 시가지 다 들어가죠. 아파트 들어가면 주거단지, 상가 들어가면 상업단지, 꿀 들어가면 꿀단지, 된장 들어가면 된장단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계획 수립의 원칙은 기능의 상호 조화입니다. 아니라 특정 지역 배치 우선 X 다 틀렸죠.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거기서 다 갖춰야 된다고요.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동그라미 5번 개발계획 내용 30가지 모르죠. 지구단위계획 X요. 토지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여러 30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실시계획 사항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요.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X 틀렸는데요. 이런 대목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시자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절차를 거쳐서 네모를 결정했다고요. 근데 네모에 뭔가를 빼고 다른 것을 집어 넣는다든지 해서 얘를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죠. A, B, C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 중에서도 경미한 변경이요. 찌끔 변경할 때에는 이 네모 중에서 요거 하나 찌끔 변경할 때에는 그 절차 중에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A, B, C를 다 생략할 수도 있겠고 어느 하나만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를 결정했으면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찌끔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취지를 잡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면적 10%의 감소가 중요한 변경인지 찌끔한 변경인지 그 판단이 남는 거죠. 면적 10%요? 그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잡아두시고 이것까지는 해두시고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경미한 사항을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이건 이제 다른 지문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경미한 사항을 다 외울 수는 없다고요. 아무튼 2번은 놔두고 가시자고요. 다음 3번 지문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하급청 의견 듣는다. 앞에 보셨습니다. 4번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해 첨부해야 된다. 설계도 등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동그란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좀 전에 보셨던 거였죠. 그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결정된 것으로 하자. 맞습니다. 3, 4, 5에서 크게 문제되는 거 없죠. 그러면은 이 정도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죠. 10%는 경미한 거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경미한 거니까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아무튼 결정과 변경, 그리고 경미한 변경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시험에 또 꾸준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개발계획 결정,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인가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지 때는 환지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환지계획이 더 필요하고 수용 때는 이제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다른 계획이 더 필요 없습니다. 잠깐 쉬시고 그 수용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